요즘 마트 장보기가 무섭다는 탄식이 여기저기서 매일 쏟아지고 있죠. 사과 하나 집어 들기도 망설여지는 고물가 행진이 계속되고 있어요. 중공전생 여파로 기름값까지 들썩이며 우리 지갑은 얇아졌습니다. 이런 절박한 위기 속에서 정부가 드디어 대규모 대책을 내놓았어요. 바로 26.2조 원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민생지원 보따리입니다. 이번 추경은 작년 14조 원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역대급 규모죠. 더 놀라운 건 예산안에 마련하는 데 걸린 시간이 단 19일입니다. 평소보다 2배 이상 빠른 속도로 서민들의 한숨을 닦으려 한 거예요. 그만큼 현재 우리가 처한 경제적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는 뜻입니다. 과연 이 거대한 지원금이 내 통장에는 얼마나 들어오게 될까요? 지원 대상은 대한민국 국민의 약 70%인 3,500만 명에 달해요. 내가 하위 70%에 해당하는지 가장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약 970만 원 이하라면 대상이 됩니다. 1인 가구는 385만 원, 2인 가구는 630만 원 정도가 기준이에요. 하지만 가구 원수와 소득 이형에 따라 세부 기준은 달라질 수 있죠. 가장 정확한 판단 기준은 매달 납부하시는 건강보험료 금액입니다. 작년 4인 기준 건보료가 51만 원 이하라면 자격이 충분했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기준이 적용되니 건보 앱을 통해 미리 확인하세요. 혹시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이런 복잡한 계산은 전혀 필요 없답니다. 정부가 정보를 이미 보유하고 있어 자동으로 대상에 포함되거든요. 취약계층 어르신이나 차상위 계층은 별도 신청을 안 해도 됩니다. 기존에 연금을 받던 계좌로 4월 말부터 자동 입금이 시작돼요. 복잡한 서류 절차 때문에 혜택을 놓칠 걱정은 이제 접으셔도 되죠. 거주 지역에 따라 최대 60만 원까지 두텁게 지원받게 된답니다. 이분들에게는 생계를 잇는 소중한 희망의 마중물이 될 예정이에요. 그런데 이번 지원금의 가장 큰 특징은 지역별로 금액이 달라요. 수도권에 사느냐, 지방에 사느냐에 따라 최대 2.5배나 차이 나죠. 왜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받는 돈이 다른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깊은 고민이 담겨 있죠. 지금부터 여러분이 거주하는 지역의 수령액을 자세히 짚어드릴게요.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거주하는 분들은 1인당 10만 원입니다. 수도권 이외의 지방 거주자라면 조금 더 많은 15만 원을 받아요. 지역의 인구 소멸 위험도에 따라 지원 수준을 차별화한 결과입니다. 고물가로 침체된 지방 전통시장의 온기를 불어넣으려는 취지이죠. 내가 사는 곳이 정확히 어디에 속하는지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해요. 인구 감소 지역인 강원 양구나 충북 보은 등은 25만 원을 받죠. 일반 수도권보다 무려 2.5배나 많은 파격적인 지원 규모입니다. 마을 전체가 활기를 잃어가는 것에 경제적 활력을 주려는 것이죠. 이 금액은 해당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로 지급돼요. 지역 상권을 살리면서 가계 경제에도 큰 보탬이 되는 방식입니다. 취약계층은 훨씬 더 많은 55만 원에서 60만 원을 지원받아요. 수도권 수급자는 55만 원, 지방 수급자는 60만 원이 입금되죠. 지방에 사는 수급자 부부라면 가구당 120만 원이나 받게 돼요. 역대 최대 수준의 지원으로 생활 물가 부담을 확 줄여줄 거예요. 소외되는 이웃 없이 온기가 골고루 퍼지도록 설계된 정책입니다. 지역마다 금액을 다르게 책정한 이유는 균형 발전 때문입니다. 지방 소멸 위기를 막고 지역 자본이 밖으로 새지 않게 하려는 거죠.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보입니다. 지역 화폐로 쓰이면서 동네 가게 사장님들도 웃으실 수 있겠네요. 여러분은 이런 차등 지급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원금을 받기 위해 가장 먼저 넘어야 할 산은 국회 통과입니다. 정부는 오는 4월 10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뛰고 있는데요. 현재 여야 모두 민생 안정이 급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죠. 큰 이변이 없다면 계획대로 신속하게 승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통과 직후 바로 지급 절차에 들어가니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수급자가 아닌 일반 국민들은 5월부터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소득 기준을 확인하는 절차 때문에 2차 지급군에 포함되었죠. 늦어도 6월 안에는 모든 지급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봄나들이 철에 맞춰 가게에 요긴한 보탬이 될 수 있겠네요. 지급 시기를 미리 알고 예산을 계획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현금이 아닌 카드 포인트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평소 사용하시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포인트를 넣어줘요. 아니면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지역화폐 카드로도 가능합니다. 카드 앱을 통해 신청하면 바로 포인트가 충전되는 방식이죠. 현금화는 불가능하지만 생활 필수 영역에서 자유롭게 씁니다.
받은 포인트는 동네 슈퍼나 전통시장, 약국에서 쓸 수 있어요. 우리 생활과 밀착된 대부분의 업종에서 결제가 가능하답니다. 하지만 대형마트나 백화점, 유흥업소에서는 사용이 제한되죠. 지역 상권에 돈이 돌아야 한다는 취지를 꼭 기억해 주세요. 결제 전에 해당 매장이 사용 가능처인지 확인하면 더 좋겠죠? 교통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춘 K패스 혜택도 꼭 챙기세요. 취약계층 어르신의 환급률이 53%에서 83%로 껑충 뜁니다. 대중교통비 1만 원을 쓰면 8,300원을 돌려받는 셈이죠. 일반 어르신도 45%까지 환급폭이 대폭 확대되었다고 하네요. 지원금에 환급금까지 더해지니 지갑 걱정을 덜 수 있겠습니다. 에너지 비용이 부담되는 가구에는 전용 바우처가 추가됩니다. 증유나 LPG를 사용하는 가구에 5만 원을 더 지원해드려요. 여기에 영화 할인권과 숙박 쿠폰 발행 계획도 포함되었죠. 고물가로 미뤄왔던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단순히 돈을 주는 것을 넘어 삶의 질을 높이려는 노력이군요. 지금까지 26.2조 원 규모의 민생 지원책을 정리해드렸어요. 대상인지 확인하고 시기에 맞춰 신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특히 취약계층은 자동 입금 여부를 꼭 통장에서 확인하세요. 정보를 몰라서 정당한 권리를 놓치는 일은 없어야 하니까요. 이 정보는 디지털 기기가 서툰 어르신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주변에 몰라서 못 받는 분이 계신다면 먼저 알려주시면 좋죠. 카카오톡이나 밴드로 이 영상을 보내드리는 건 정말 좋은 방법이죠. 이웃과 정보를 나누는 작은 배려가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변동되는 정책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전달해 드릴게요. 국회 통과 여부와 정확한 신청 날짜도 바로 업데이트하겠습니다. 복잡한 정부 정책을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는 채널이죠.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래요. 여러분의 경제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파트너가 될게요. 이번 지원금이 힘든 시기를 버텨낼 따뜻한 위로가 되길 바래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